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청주에 위치한 삼진그룹 물류센터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음성이 울리자 서우진의 숨이 막혔다. 사망자 전원이 비정규직이라고. 비서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의 시선이 책상 위 보고서에 떨어졌다. 비용 절감, 점검 연기. 그 선택들이 사람의 목숨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여의도 63층 회장실. 발 아래로 펼쳐진 한강이 유난히 회색빛으로 보이던 날이었죠. 비서실장 임태수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 우진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임태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청주 물류센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의자를 돌렸죠. 임태수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 뉴스는 끔찍했어요. 무너진 천장, 피로 물든 바닥, 그리고 흰 천으로 덮인 시신들. 사망자가 몇 명이나 돼?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지만 최소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우진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주 물류센터. 삼진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계열사였죠. 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 점검을 미뤘고 결국 천장이 무너진 겁니다. 새벽 근무 중이던 비정규직 직원들이 그 아래 깔렸어요. 즉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장님, 그건 좀. 임태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우진은 그를 쳐다봤어요. 왜? 내가 가면 안 돼? 지금 가시면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사과 성명서 먼저 내고 법무팀이 대응 방안을 마련한 후에 움직이시는 게. 사람이 죽었는데 대응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임태수는 입을 다물었죠. 우진은 재킷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로 2시간. 청주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뒤엉켜 있었고 울부짖는 가족들의 비명이 공기를 찢었어요. 우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찰 통제선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우리 딸이 안에 있어요. 여성은 경찰관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말렸어요.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따님이 안에 계신가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그녀는 우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네. 새벽 근무 중이었다고. 연락이 안 돼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강민지요. 25살이에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는 삼진그룹 서우진입니다. 이분이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우진은 개의치 않고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우진은 유가족들과 함께 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천장 아래 흰 천으로 덮인 시신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어요.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우진은 그 뒤를 따랐죠. 민지야, 민지야. 여성이 흰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여성은 딸의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우진은 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여성은 우진을 돌아봤죠. 당신이 누군데요? 이 회사의 책임자입니다. 여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멱살을 잡았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죄송하다고.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때렸어요. 한 번, 두 번. 우진은 막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우진은 손을 저었죠. 괜찮습니다. 여성은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부축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구의 시신,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 우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서울로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우진은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쌓여 있었죠. 분기 실적 보고서, 신규 사업 제안서, 해외 투자 계획서.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읽었습니다. 비용 절감 15% 달성, 전년 대비 수익률 증가, 주가 상승. 우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의도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민지의 창백한 얼굴만 떠올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회장 서인호. 우진의 형이었죠. 우진아, 내일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간 건 실수였어. 언론이 난리야. 내가 유가족한테 맞는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고.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인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신 차려. 우리가 사과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 지금은 회사를 지켜야 할 때야. 형? 왜? 형은 사람보다 회사가 먼저인가요? 서인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회사가 없으면 사람도 없어. 내가 CEO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20살 무렵의 우진과 한 노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노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진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노인은 우진이 대학생 시절 봉사활동을 하던 요양원에서 만난 분이었어요. 외롭게 지내시던 분이었죠. 우진은 몇 년간 그분을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드리고 산책을 시켜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우진아, 사람이 먼저야. 돈이나 성공보다 사람이 먼저란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백지 한 장을 꺼냈죠. 펜을 들었습니다. 사표. 그는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이사회는 전쟁터였습니다. 대회의실에는 10여 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우진은 상석에 자리했어요. 형 서인호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차갑게 그를 쳐다봤죠. 서우진 사장,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생각입니까?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선 유가족들께 사죄드리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진은 그를 바라봤죠. 합당한 금액을. 합당한 금액? 사장님, 법적 최소 기준으로 하셔야죠. 괜히 많이 주면 다른 사고 때도 선례가 됩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인호가 나섰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현장에 가신 건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언론이 더 들끓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현장에 가는 게 경솔합니까?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서인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CEO의 역할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장님, 회사가 망하면 수만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그것도 사람 아닙니까? 우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한 이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죠. 사장님, 이번 사고로 인한 주가 하락이 심각합니다. 벌써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알고 있습니다. 우진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게 뭡니까? 서인호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표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죠. 서인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형,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내가 지난 5년간 이 회사를 얼마나 키웠는데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키운 회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인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아내 한지우를 마주했습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진을 보자 냉소를 지었죠. 이사회에서 쫓겨났다며? 내가 사표를 냈어.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CEO직을 그만뒀어.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죠. 미쳤구나, 정말. 당신 지금 미친 거야? 지우야, 나는. 닥쳐.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삼진그룹 CEO 부인이 된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남편이 CEO 그만뒀다고? 지우야, 사람이 죽었어. 5명이나. 그래서 당신이 죽인 거야? 회사 일이잖아. 우진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행복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여자만 남아 있었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당신 지금 우리 인생 망쳐놓고 미안하다고? 지우는 우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떼어냈어요. 이혼하자. 뭐? 우리 이미 끝난 거 알잖아. 명품백이랑 골프 모임이 전부인 당신이랑 나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죠. 좋아. 이혼하자. 근데 위자료는 제대로 받을 거야. 그래, 원하는 만큼 가져가.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정적이 찾아왔어요.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고 입력했죠. 화면에 떠오른 정보들을 읽으며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죠. 거실을 지나는데 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진짜 나가는 거야? 응. 어디 갈 건데? 아직 몰라. 근데 괜찮아. 지우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진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우진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청주 물류센터 사고는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어요. 우진이 사표를 낸 것도 화제가 됐죠. 기자들은 앞다퉈 그를 비난했습니다. 책임 회피다. 사고 내고 도망가는 비겁한 CEO. 삼진그룹, 윤리의식 제로. 우진의 휴대폰에는 협박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SNS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악플이 달렸죠. 하지만 우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고 요양보호사 학원에 등록했어요. 학원 첫날 강의실에는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진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댔죠. 저 사람 남자네? 요양보호사 하려나 봐. 우진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와 수업을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간호기술, 노인 심리, 의사소통 방법. 우진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 한 여성이 우진에게 다가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어머, 젊은 남자분이 요양보호사를 하시려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성은 친근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오경숙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서우진입니다. 경숙은 우진의 이름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혹시 삼진그룹 그 서우진?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우리 딸 죽인 사람이잖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진을 쳐다봤어요. 우진은 경숙을 바라봤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지, 내 딸이야. 우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주 물류센터에서 만났던 그 여성, 딸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던 그 어머니, 경숙이었어요. 오경숙은 우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강의실 안 사람들이 술렁거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분노를 받아들였죠. 내 딸 돌려내. 경숙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25살이었어. 겨우 25. 경숙은 우진을 밀쳐냈습니다. 우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경숙은 가방을 집어들고 강의실을 나가려 했죠.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요양보호사를 한다고? 웃기지 마.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강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숙을 뒤쫓았습니다. 오경숙 씨. 복도에서 우진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경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뭘 들어줘? 변명이라도 하려고? 경숙은 멈춰섰습니다. 우진은 그녀 앞으로 다가갔죠.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무슨 소리야? 민지 씨를 제가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면서 속죄하고 싶었어요. 경숙은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경숙은 고개를 저었죠. 속죄? 그게 속죄가 돼? 내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학원을 나갔어요. 우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그날 이후 학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우진을 피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그와 함께 앉지 않았죠. 강사조차 우진을 대할 때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묵묵히 수업을 들었어요. 실습 시간에도 최선을 다했죠. 침대에 누운 모형 인형을 돌보는 연습, 식사 보조, 이동 보조, 모든 것을 진지하게 익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은 고시원 방에 앉아 민지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었죠. 졸업사진 속 민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 서인우였죠. 우진아, 정신 차렸어?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보호사 학원 다닌다며? 미쳤냐? 내 나이가 몇인데? 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인우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형, 제 인생입니다. 인생?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회사로 돌아와. 아직 늦지 않았어. 싫습니다. 뭐? 저는 그 자리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서인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좋아, 후회하지 마. 내가 떠난 자리는 내가 차지했어. 이제 삼진그룹은 내 거야. 축하드립니다. 우진은 담담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인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승리감이 씁쓸했지만 우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자격증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우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했어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든 과정을 무난히 통과했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우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여러 요양원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우진의 과거가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요양원에서는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어르신들께서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곳이 넘는 요양원에서 거절당했어요. 좌절감이 밀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우진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은빛요양원 원장 박선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요양원에서 일하실 의향 있으세요? 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빛요양원. 지방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었죠. 제 과거를 아시는데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우진은 은빛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어요. 원장 박선희가 그를 맞이했죠.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우진 씨. 안녕하세요, 원장님. 선희는 우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말했어요. 저희 요양원은 어르신 20분을 모시고 있어요. 대부분 혼자 계신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힘들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각오는 했습니다. 선희는 우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방 앞에 멈춰 섰어요. 첫 번째 어르신을 소개해 드릴게요.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이 보였습니다. 팔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선희가 조용히 말했죠. 김순덕 할머니세요. 치매가 심하셔서 대화가 어렵습니다. 우진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서우진입니다. 할머니는 우진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뻗어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들, 내 아들이구나. 우진은 놀랐지만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우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죠. 은빈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우진은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간단히 세수를 한 뒤 어르신들 방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일은 기저귀 교체였죠. 김순덕 할머니 방에 들어가자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걷었어요. 냄새가 코를 찔렀죠. 하지만 우진은 인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잠결에 투덜거렸어요. 우진은 능숙하게 기저귀를 교체하고 할머니를 깨끗이 닦아드렸죠. 학원에서 배운 대로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식사 시간. 우진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밥을 떠먹여 드렸어요. 한 숟가락씩 천천히. 어떤 어르신은 잘 드셨지만 어떤 어르신은 입을 벌리지도 않으셨죠. 할아버지, 한 입만 더 드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했어요. 30분이 넘게 걸려 한 끼를 먹이는 날도 많았죠. 점심 무렵 한 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매로 인한 선망 증상이었어요. 도둑이야, 도둑. 할아버지는 우진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우진의 팔에 피가 났지만 그는 참았어요. 부드럽게 할아버지를 달랬죠.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우진은 상처를 소독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원장 박선희가 우진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선희는 우진의 팔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서우진 씨,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오늘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서우진 씨가 여기서 일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그분이 오경숙 씨라고 하시던데요.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강민지의 어머니, 경숙이 전화를 했다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서우진 씨가 진짜 거기서 일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은빛 요양원 앞에 경숙이 나타났어요. 우진이 퇴근하려던 참이었죠. 오경숙 씨. 경숙은 우진을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봤어? 신문을 펼치자 삼진그룹 기사가 보였습니다. 형 서인우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청주 물류센터 사고는 유족들과 합의를 봤다는 짧은 언급만 있었어요. 합의금 얼마 받았는지 알아? 1억이야, 겨우 1억.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신문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법정 최소 기준이라고. 우리 민지 목숨이 1억이래.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경숙은 우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진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당신네 가족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딸 없이 어떻게 살아?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경숙은 우진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어갔어요. 우진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그날 밤 우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경숙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청주 물류센터 사고 기사를 검색했어요. 유족들과의 합의 내용, 회사 측 성명서, 언론 반응. 모든 걸 읽으며 우진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형이 이렇게 처리했구나. 서인호는 사고를 최소 비용으로 무마했어요. 언론 플레이도 완벽했죠. 삼진그룹의 이미지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죠.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은빛요양원 원장 박선희를 찾아갔어요. 원장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오경숙 씨를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경숙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하고 계시죠.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우진 씨, 그분이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선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 경숙이 은빛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거였죠. 우진은 일부러 피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마주쳤죠. 왜 이런 짓을 해? 경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동정이야? 아니면 죄책감? 둘 다입니다. 우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경숙은 비웃음을 터뜨렸죠. 웃기지 마. 나는 당신 동정 따위 필요 없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도 생활을 하셔야 하잖아요. 경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진의 말이 맞았어요. 민지가 죽은 후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거든요. 일자리가 절실했죠. 좋아. 일은 하겠어. 하지만 당신하고는 말도 섞지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우진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원장실로 향했어요. 그렇게 경숙은 은빛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어르신들을 돌보며.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경숙은 우진을 철저히 무시했죠. 어느 날 저녁 김순덕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우진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할머니. 우진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했죠. 경숙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경숙은 즉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호흡, 의식. 그녀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우진도 도왔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둘은 함께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우진과 경숙은 복도에 앉아 기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당신. 경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아끼는 거 맞네. 네. 왜? 속죄하려고?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요. 경숙은 우진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경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나도 민지를 그렇게 아꼈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조금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우진은 CEO 자리를 내려놓고 요양보호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죠. 특히 강민지의 어머니 오경숙을 만나면서 그의 속죄는 더 깊어졌어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된 두 사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김순덕 할머니는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은 할머니를 방까지 부축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우진의 손을 꼭 쥐고 계셨죠. 고마워요, 아들. 천만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여전히 우진을 아들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요. 경숙은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며칠 후 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하셨습니다. 이름은 장덕수,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유난히 까다로웠죠. 이게 뭐야, 밥이 이렇게 차가워. 덕수 할아버지는 식판을 밀쳐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받아들고 다시 데워왔어요. 할아버지, 다시 가져왔습니다. 늦었어. 이제 안 먹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진은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권했죠. 결국 할아버지는 몇 숟가락 드셨습니다. 경숙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저런 성격에 잘도 참네. 하지만 우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수 할아버지에게 더 신경을 썼어요. 산책도 시켜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렸죠. 할아버지,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사업했지. 작은 공장. 어떤 공장이었는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봉제 공장. 옷 만들었어. 대단하시네요. 뭐가 대단해. 다 망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 앉아 함께 있어줬죠. 시간이 흐르며 경숙과 우진 사이의 벽도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어느 날 함께 어르신 목욕을 시키던 중 경숙이 말을 걸었어요. 서우진 씨. 네.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우진은 손을 멈추고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대학생 때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요양원에서. 그래서요? 그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죠. 외로운 분이셨어요.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우진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생각났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경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말을 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잊었어요. CEO가 되고 나서는 숫자만 봤죠. 수익률, 주가 성장률. 사람은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청주 사고가 난 거네요. 네, 제 잘못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인 건 알겠어요. 경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진도 묵묵히 일했어요. 하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죠. 어느 날 저녁 우진은 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박선희 원장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서우진 씨,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은빈요양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진은 놀랐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정부 지원금이 삭감됐고 입소 어르신도 줄었어요.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셔야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장덕수 할아버지, 다른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는 없었죠.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선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최소 3억은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거예요. 3억? 우진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CEO 시절에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는 고시원에 살며 월급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죠. 그날 밤 우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요양원을 살릴 방법, 어르신들을 지킬 방법,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진은 서랍을 열고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예전 비서실장 임태수의 명함이었죠. 형한테 부탁할까?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인호에게 돈을 빌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형은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게 뻔했죠. 다음 날 아침 우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방법을 찾기로 한 거예요. 퇴근 후 그는 도서관에 가서 요양원 운영에 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재정관리, 정부 지원제도, 후원자 모집, 모든 걸 공부했어요. 일주일 후 우진은 선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후원자를 모아볼게요. 후원자요? 네. SNS나 언론을 통해 요양원 상황을 알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후원받는 거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우진은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고 은빛 요양원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어르신들의 사진, 일상, 요양원이 처한 어려움. 진심을 담아 글을 썼죠.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진의 과거를 들춰냈어요. 청주 사고 낸 그 CEO 아니야? 이제 요양원 이용해서 이미지 세탁하려나 보네. 믿을 수 없어.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우진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글을 올렸죠. 어르신들과의 따뜻한 순간들, 요양보호사로서의 하루,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댓글이 달렸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죠. 응원합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우진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글을 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0,000원, 20,000원 작은 금액이었지만 쌓이기 시작했죠. 우진은 매일 후원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3억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시간은 흘러갔고 요양원 폐쇄 날짜가 다가왔죠. 그러던 어느 날 경숙이 우진을 찾아왔습니다. 서우진 씨. 네, 경숙 씨? 나 도와줄게요. 우진은 놀랐습니다. 경숙은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민지가 살아있었다면 이 어르신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돕고 싶어요. 우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숙은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둘은 함께 후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경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어요. 딸을 잃은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일하며 다시 희망을 찾았다는 이야기. 진심이 담긴 글이었죠.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숙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후원금이 급격히 늘어났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마감일까지 일주일. 모금액은 1억 5천만 원. 절반에 불과했어요. 우진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형 서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왜? 돈 떨어졌어? 서인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우진은 참았어요. 부탁이 있어요. 뭔데? 은빛요양원에 후원 좀 해주세요. 서인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양원? 그딴 거에 왜 내가 돈을 대? 형, 제발. 싫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알아서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원장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선희가 급히 우진과 경숙을 불렀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익명의 후원자가 2억을 보냈어요. 우진과 경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희는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2억 원이 입금돼 있었죠. 누가 보낸 거예요? 모르겠어요. 익명이래요. 우진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입금자명은 천사였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죠. 이상해요. 누가 이렇게 큰 돈을. 하지만 의문을 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살아났어요. 어르신들은 안전했죠. 우진과 경숙, 선희는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어르신들께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양원 계속 운영돼요. 김순덕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이네. 장덕수 할아버지도 드물게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어, 젊은이. 우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우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숙이 그를 급히 불렀어요. 서우진 씨, 이거 봐요. 경숙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사가 떠 있었어요. 삼진그룹 서인호 회장, 은빛요양원의 거액 후원. 우진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인호가 익명으로 2억을 후원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 말미에는 서인호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어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이 왜 갑자기 돈을 보냈을까? 전화에서는 그렇게 거절하더니. 이상하지 않아요? 경숙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한테 전화해 볼게요. 우진은 서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은 여유롭게 받았어요. 왜? 형, 왜 돈을 보낸 거예요? 동생이 어려우면 형이 도와줘야지. 거짓말 마세요. 형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서인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난 그런 사람 아니지. 그럼 왜? 이미지 관리야. 삼진그룹이 사회공헌 활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내 요양원이 딱 좋더라고. 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은 진심으로 돕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회사 홍보에 이용한 거였죠. 어때? 덕분에 요양원도 살리고 나도 이미지 좋아지고 윈윈 아니야? 형? 아, 그리고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 후원할 거야. 매달 1,000만 원씩? 우진은 놀랐습니다. 서인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내가 언론 인터뷰할 때 삼진그룹 얘기 좀 해줘. 형이 요양원을 살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우진은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싫어요. 뭐? 저는 형의 홍보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서인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 그럼 후원 취소할까?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후회할 텐데? 후회 안 해요.
우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경숙이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우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경숙은 그의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우진은 형과의 대화를 설명했습니다. 경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받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서우진 씨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경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죠. 다음 날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우진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서인호가 원하는 대로 하지는 않았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서인호 회장님의 후원이 큰 도움이 되셨다고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장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형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기자가 눈을 빛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형은 회사를 먼저 생각하고 저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청주 물류센터 사고와 관련된 건가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고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우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서인호가 원하던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진의 솔직한 고백이 부각됐죠. 전직 CEO 서우진, 청주 사고 아직도 죄책감. 서인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진실을 말했어요. 진실? 내 이미지를 망쳐놓고 진실이라고? 형의 이미지는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서인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후원 끊는다. 그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박선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우진 씨, 서인호 회장님이 후원 중단하신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또. 우진은 선희를 바라봤어요. 원장님,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처음처럼. 선희는 우진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도 문 앞에 서서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저도 돕겠어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힘을 합쳤어요. 하지만 서인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빛 요양원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죠. 은빛 요양원 임대료 올려주시죠. 왜 갑자기요? 그냥 좀 올려주세요. 제가 차액은 드리겠습니다. 건물주는 돈에 약했습니다. 그는 서인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2배로 뛰었죠. 선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감당해요? 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의 치밀함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형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거죠. 우진은 비서실장 임태수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태수는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했죠. 사장님, 아니, 우진 씨, 왜 저를 부르셨어요? 형이 뭘 하려는지 알아요?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입장이라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우진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이 청주 물류센터 사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법정 최소 기준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로 이미지를 회복했죠. 유족들은요?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진 씨, 회장님한테 맞서지 마세요. 이길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우진의 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우진은 청주 물류센터 유족들을 찾아갔습니다. 강민지의 어머니 경숙과 함께였죠. 유족회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 장소는 작은 교회 지하였습니다. 10여 명의 유족이 모여 있었어요. 우진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저 사람, 서우진 아니야? CEO 그만둔 거 아니었어? 경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 서우진 씨고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세요. 유족들은 술렁거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섰어요. 무슨 꿍꿍이야?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사과하러 왔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성은 비웃었어요. 사과? 지금 와서?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우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족들은 놀랐어요. 경숙도 당황했죠. 서우진 씨, 제가 책임자였습니다. 그 사고는 제 잘못입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아들 33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삼진그룹 1억 준다고 합의하래요. 죄송합니다. 1억으로 내 아들 목숨을 산다고?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유족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진은 그저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숙였죠. 한참 후 중년 남성이 우진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요. 근데 당신 진짜 뭐하러 왔어요? 우진은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인호를, 형을 맡고 싶습니다. 뭐? 형은 여전히 사람보다 회사를 우선시합니다. 이대로 두면 또 다른 사고가 날 거예요. 유족들은 우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말을 이었죠.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요? 함께 싸워주세요. 삼진그룹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하도록, 그리고 안전 기준을 지키도록. 중년 남성은 팔짱을 끼고 우진을 쳐다봤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우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주변 유족들을 돌아봤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함께 싸워봅시다. 우진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숙은 옆에서 우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 우진과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청주 물류센터 앞. 무너진 건물은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진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전 삼진그룹 CEO 서우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청주 물류센터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우진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이 서류는 사고 전 삼진그룹 내부 보고서입니다. 물류센터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하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시됐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우진은 계속 말했어요.
그 결과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진그룹은 법정 최소 기준으로 합의를 시도했고 유족들의 아픔을 돈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이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삼진그룹은 우리에게 1억을 주고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이 아니라 진실을 원합니다. 유족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삼진그룹은 사과하라. 기자회견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앞다퉈 보도했고 여론은 들끓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죠. 해시태그 청주물류센터 진실. 해시태그 삼진그룹 사과하라. 서인호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서인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형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회사를 망칠 셈이야? 회사가 아니라 형을 막으려는 거예요. 서인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며칠 후 서인호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우진의 과거를 파헤쳤어요. CEO 시절 우진이 저지른 실수들, 논란이 됐던 결정들, 모든 걸 언론에 흘렸죠. 서우진, 과거에도 논란 많았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우진은 공격받았어요. 하지만 유족들은 우진을 지켰습니다. 서우진 씨는 변했어요. 지금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경숙도 나섰어요. 제 딸을 죽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함께 싸우고 있어요. 그만큼 진심이라는 겁니다. 여론은 다시 우진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인호는 초조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비서실장 임태수가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는 삼진그룹의 비리를 폭로했죠. 청주 물류센터 사고 전 안전점검 보고서가 회장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를 무시했어요. 태수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인호의 서명이 찍힌 문서들이었죠. 언론은 폭발했어요. 서인호 회장, 사고 예견하고도 방치. 서인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사회는 그의 퇴진을 요구했어요. 주주들도 들고 일어났죠. 우진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기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삼진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서인호는 단상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주주 여러분,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주주들은 냉담했습니다. 한 주주가 일어섰어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 퇴진하십시오. 퇴진하라. 물러나라. 주주들의 외침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인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인호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죠. 밖에서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인호는 우진을 보며 멈췄어요. 만족해? 아니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인호는 비웃었어요. 그럼 뭐야? 형이 변하길 바랐어요. 변해? 나를? 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서인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허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넌 참 순진해, 우진아. 순진한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서인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우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삼진그룹은
청주 물류센터 유족들과 재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임시회장은 우진의 옛 동료였어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죠.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철수가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서우진 씨.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경숙도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민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은빛 요양원으로 돌아온 우진은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들 왔구나. 네, 할머니. 다녀왔어요. 우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덕수 할아버지도 다가왔어요. 젊은이 뉴스 봤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우진은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경숙도 함께였죠. 그녀는 우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해졌어요. 저도요. 둘은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은빛 요양원에는 새로운 후원자들이 생겼습니다. 우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었어요. 재정도 안정됐죠. 박선희 원장은 우진에게 말했어요. 서우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요양원이 살아났어요. 제가 아니라 다들 함께 노력한 덕분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선희는 웃으며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은 요양원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경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우진 씨. 네. 사실 말이에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진은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진심으로 노력하는 걸 봤으니까요. 민지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우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숙은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살아가요. 어르신들 돌보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은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요양원에서 계속 일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고 경숙과 함께 웃으며 살았죠. 김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우진을 아들이라 불렀고 장덕수 할아버지는 가끔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어느 날 우진은 할머니 방에서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씀하셨죠. 우진아. 우진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는 또렷한 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천만에요, 할머니. 넌 좋은 사람이야. 할머니는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밤 김순덕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죠. 우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경숙이 옆에서 그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당신 덕분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장례식이 끝난 후 우진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죠. 우리 아들에게. 고마워. 내 덕분에 행복했어. 마이너스 엄마가. 우진은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숙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줬어요. 할머니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저도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은빛요양원은 지역에서 모범요양원으로 알려졌어요. 우진과 경숙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신뢰가 쌓였고 때로는 서로를 의지하기도 했죠. 어느 봄날 요양원 정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우진은 어르신들과 함께 꽃구경을 했어요. 장덕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젊은이 덕분에 좋은 세상 보고 가네. 할아버지, 아직 오래오래 사셔야죠.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우진도 웃었어요. 경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꽃이 들려 있었어요. 서우진 씨, 이거 민지 무덤에 갖다 드릴 거예요. 같이 갈래요?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 가요. 둘은 함께 민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경숙은 꽃을 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진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민지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경숙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둘은 함께 일어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서우진은 성공한 CEO였지만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양보호사가 되었죠. 그 과정에서 강민지의 어머니 오경숙을 만났고 함께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 서인호와의 싸움은 힘들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우진은 CEO 시절에는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되면서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의 미소, 경숙의 눈물, 유족들의 아픔. 그 모든 것이 그를 변화시켰죠. 살다 보면 우리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성공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서우진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오경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용서를 배웠어요. 미움보다 사랑을, 복수보다 치유를 선택했죠. 그것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하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서우진처럼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